안녕하세요. 별자를 읽어주는 색채심리사 루미입니다. 이번 클립에서는 2024년 9월 3일에 있을 버고 처녀자리 신월에 대해 예상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메이크업도 잘 됐고 헤어나 패션 코디도 완벽 그 자체인데 막상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강남역을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확 떠올랐습니다. 연예인들이 종종 이런 말 하잖아요. 화장이 진짜 잘 된 날은 희한하게 스케줄도 빨리 끝나고 연락해도 만날 사람이 없다. 다들 그날따라 스케줄 소화한다고 지방에 가 있거나 해서 혼자서 백화점이나 핫플레스를 돌아다녀 본 경험이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차트를 살펴보면 동쪽에서 리브라 천칭자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칭자리는 사교의 별자리입니다. 직업이나 나이, 학력, 사는 곳, 취미 등 다 다르고 관심 분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게 되는 별자리가 천칭자리입니다. 친구처럼 교류하기보다 사회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조직이나 집단의 분위기를 맛본 초년생 이상의 교류 감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천칭자리가 금성과 토성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금성은 룰러십, 토성은 이그절테이션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소통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가도 캔서처럼 지금은 잘 안 그런데 예전에는 옆집 밥상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벌씩 올라가는지 이제 속속들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캔서가 그런 타입인데 이 사람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천칭자리는 공기별자리잖아요. 나만의 영역을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고 해도 넘어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게 토성과 직결되는데요. 토성은 건조하고 차가운 흙 기질이라서 토로스처럼 물기가 촉촉이 있는 찰흙 같은 흙이 아니라 잿더미 있죠. 입김으로 후 불면 사방팔방 날아가 버리는 흙입니다. 공기 별자리의 자유로움을 보장받고 싶어 하고 토성의 사회적 거리두기, 너와 나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걸 포기하지 못해요. 결혼해도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가끔 배우자가 오해하기 쉽죠. 이 사람이 바람 피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지난 8월 29일에 금성이 천칭자리로 입궁했습니다. 현재 금성이 천칭자리를 지나고 있고 일하우스, 어센에 있어요. 일하우스에 금성이 있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다 나한테 와요. 그러니까 정갈자리처럼 치명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천칭자리는 우아하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뭔가 슈트를 입으면 제일 멋있고 예쁜 타입이 천칭자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신사적입니다. 별자리 자체가 워낙에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이고 특히나 금성이 1하우스를 지나고 있으니 예의 바르고 기품 있는 매력이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멋있고 예쁘게 치장했어도 만날 사람이 없다거나 반대로 다들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데 나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이 12하우스 고독의 집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처녀자리 신월은 뭐랄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해야 할까요? 회사나 알바 등 외부에서는 나를 칭찬해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예뻐해주고 다들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그런데 막상 퇴근 후에 일을 마치고 아니면 이제 저녁 약속이 끝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이유도 없이 그냥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 느낌이 드는 거죠. 12하우스의 루미나리, 즉 태양은 인간의 생명, 생기, 에너지를 말하고 달은 나의 무의식, 감정 등을 상징해요. 태양과 달이 별자리에서 참 중요한 행성인데 이 루미나리가 12하우스에 있게 되면 좀 안 좋게 해독합니다. 만약 네이탈 차트에 이와 같이 12하우스에 루미나리가 있으면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가 심해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가 몸이 약해서 전치 태반으로 유산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엄마가 자연분만을 하는데 열 몇 시간 진통을 견디다가 안 되어서 진이 빠질 대로 빠진 상태에서 이제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제 주변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끝까지 자연분만 하겠다고 하지만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산모가 힘들어하고 뱃속 아기도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달이 안 좋은 하우스에 있으면 임신, 출산 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고 세상에 나와서는 몸이 약하니까 감기나 설사, 차가운 질환에 계속 걸려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미안해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면 진짜 내 책임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딸아이가 아기였을 때 보름에 한 번씩 소아과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소아과 대기실에 있으면서 미안하다. 엄마도 처음이라서 그랬다니까요. 아무튼 몸이 아프고 약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너무 에너지가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면 긴장감이든 책임감이든 성취감이든 뭐든 간에 내가 다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게 적정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칭찬도 자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칭찬 이상으로 행동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겨요. 반대로 너 예전만큼 못하다, 너 변했다, 이제 그런 혹평을 들으면 자신감이 마그마층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너무 남의 시선을 강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센이 천칭자리인데 천칭자리가 양자리처럼 나는 나야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아무래도 남의 시선이나 감정이나 비위를 맞추려고 애를 쓰는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를 상대방의 틀 안에 맞추려고 집어넣으려고 애쓰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하루 이틀이어야지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없애버리면 12하우스 처녀자리 신월처럼 내가 없어진 느낌이 들고 헛헛하고 빈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알바든 정규직이든 상관없이 그만둬 버릴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품 안에 고이 접어둔 이 사직서를 만지작거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성을 비롯해서 천해명,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모두가 마지막 도수에서 역행하고 있습니다. 토성이 역행한다는 건 울타리가 흔들린다. 나만의 생활 패턴이 루틴이 흔들린다라고 보여지고 천해명도 사회적인 행성이라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껴야 하고 기침하면 왠지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고 또 키오스크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는 등 우리 개인이 원치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개인이 거기에 맞춰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천해명도 이런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성, 금성처럼 확실하게 즉각적으로 나에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AI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은행 점포수가 줄어들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앱을 통해 적금이나 예금을 들고 또 대출금 심사를 넣기도 하듯이 사회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개인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하는 그 스트레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성과 천해명이 역행 중이니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일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주변 상황들로 인해 갑작스러운 희망퇴직, 명예퇴직, 반강제적인 구조조정 등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도권으로 정근 가야 한다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이 변경되고 그만두게 된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성이 현재 역행 중이고 천해명도 모두 마지막 도수에서 역행하고 있다. 뭔가 주변 상황이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스케줄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대출 심사 등 인생 계획이 조금씩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이번 처녀자리 신월은 특히나 뮤터블 사인, 더블 바디 사인의 힘이 강합니다. 루미나리와 목성이 스퀘어, 흉각, 루미나리와 토성이 어포지션, 흉각, 목성과 토성이 스퀘어, 흉각으로 T-스퀘어 구조로 띄고 있어요. 더블 바디 사인의 영향이 강하면 계획한 게 이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슈가 생겨서 어그러진다고 봐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나 전세 계약하신 분들은 이번에 대출 규제가 더욱 심해져서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고요. 구하우스의 목성이 어떻게 보면 법률, 정책, 규칙 등으로 볼 수 있는데 기준이 되는 잣대가 고무줄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케이 했다가 저기서는 노 하는 등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피해보지 않도록 음성 녹음을 하거나 사진을 찍어 두거나 문서로 하다못해 복사본이라도 가지고 있는 등 자료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처녀자리 신월에 가장 기억해야 할 포인트는 너무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자. 남이 제시한 그 틀 안에 나를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감하다, 둔감하다 이건 외부 자극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고 특별하잖아요. 상대방이 너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그건 네 기준이고 이렇게 내적 샤우팅을 질러보세요. 조언이랍시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의 말을 다 흡수하지 마시고 마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루미에만의 참신하고 재미있는 별자리 해독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하루도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